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으로 끝일까요? 자녀가 집을 마련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부모라면 평생 모은 돈으로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것과 돈을 빌려주는 것은 세금에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국세청이 2026년 5월 공개한 상속증여세 5회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상속증여세에 대한 잘못된 유튜브와 SNS 정보가 많아지고 있다며 가족 간 송금과 차용증, 부모 카드 사용 등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 2억 원 무이자 대여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60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아들과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까지 썼으니까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갚을 거래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일반적인 금융기관 거래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도 나중에 갚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2억 원을 빌렸는데 10년이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정말 빌려준 돈이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아나가는 등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단순히 가족 사이에서 돈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차용증이 있느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빌린 돈이 맞느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생활밀착형 5회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즉 가족끼리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차용증만 써놓으면 세금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뜻도 아니고 차용증만 쓰면 무조건 문제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모가 말합니다. 아들아, 그냥 갚지 마라. 이렇게 원금을 사실상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대여였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 사실상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처음부터 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그냥 주는 것인지 정말 갚을 것인지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돈은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는 부모 카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부모 카드를 줬는데 생활비로 쓴 것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족 간 돈 거래는 단순히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용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용돈도 모두 똑같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가족 사이니까 무조건 세금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국세청이 이번에 5회 그리고 진실이라는 자료를 따로 공개한 것입니다. 5060세대에게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결혼할 때 도와주고, 집을 살 때 도와주고, 사업을 시작할 때 도와주고, 손주가 생기면 또 도와줍니다. 문제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에게 돈을 주기 전에 딱 3가지를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 돈은 증여인가요?
아니면 대여인가요? 두 번째, 대여라면 실제로 갚을 계획이 있나요? 세 번째, 돈이 움직인 기록과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남겼나요? 그리고 금액이 크다면 인터넷에서 본 한 줄짜리 절세 정보만 믿지 마시고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현재 세법과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은 과거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재산의 종류가 무엇인지, 실제 거래가 어떤 형태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괜찮다. 차용증만 쓰면 무조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역시 최근 공개 자료에서 이런 식의 단편적인 세금 정보를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62 평생 모은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도와주면서 부모의 노후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주기 전에 내 노후 생활비는 충분한가?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